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자,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까? 5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머리자만 따서 어떻게 하면 되죠? 용기도 있어야 정지할 수 있다. 용기도 정지. 그때 용이 뭐였었죠? 용이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어디다 용도지역 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한다. 이게 용자죠. 지가 뭐죠? 지구 용기,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어디다가 도로 만든다, 공원 조성한다, 학교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또 정비하거나 개량하려면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여기다 도로 만들 거야, 여기다 공원 조성할 거야, 여기다 학교 짓겠다는 도시군 관리를 수립해서 할 것. 자, 세 번째, 용기도. 도가 뭐죠? 신도시를 만들고 싶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여기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것이다. 라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자, 용기도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돼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어디다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고 한다. 또 그 안에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고 한다. 무슨 계획을 수립할 것?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도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도 수립해야 된다. 이랬었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뭐뭐 있다? 용기도 정지라는 게 있었다. 그랬었죠. 그럼 지난 시간에 본 건 뭐였었습니까? 그러면 그런 도시군 관리를 수립한다고 했는데 수립하는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수립 절차는 크게 둘로 나눈다 그랬죠. 첫째, 초안을 작성하는 입안 절차가 있었고 그 내용을 확정짓는 결정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안 절차와 결정 절차로 나눠진다. 그럼 입안하자 그러면 누가 입안하지? 입안권자를 살펴봤었고 입안권자한테 이러이러한 도시군 관리계획 좀 입안해 주세요 라고 주민들이 입안을 제안하는 게 있었죠. 5가지만. 그때 5가지 뭐 썼죠? 무슨 산에 가서 뭐 한다 그랬죠? 기지산에 가서 대입시험 공부를 한다. 기지산 대입이라는 그 5가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한다 그랬었습니다. 자, 그때 입안하는 절차는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때 입안 제한할 때 이때 입안하는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입안 절차 3단계 기초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듣고 입안이 끝난다 그랬죠. 머리점만 따서 기주지입 하면 입안이 끝났습니다. 이제 확정시키러 가자. 확정 절차를 뭐라 부른다? 결정 절차. 그럼 결정 절차는 누가 결정하지? 결정권자 살펴봤었고 결정하는 절차는 2단계가 있었죠. 결정 절차 2단계 협의, 심의, 결정고시, 협심결. 그래서 입안 절차 3단계 기주지입, 결정 절차 2단계 협심결, 기주지입, 협심결. 이게 결국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는 절차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수립 절차는 입안 절차, 결정 절차로 나눠진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할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의 효과에 관한 것, 그것들을 쭉 한 4가지를 살펴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죠. 자, 이제 지난번까지 살펴본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뭐 들어간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 몇 가지가 있다는데 5가지. 용기도 정지. 그거 하나하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들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자. 즉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내용이라는 걸 살펴보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었죠? 용자. 용자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요 3가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내용들에 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용도지역의 개념부터 살펴봅니다. 자,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뭐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이라는 걸 지정한다. 용어지역에서 그게 나왔었죠. 자, 두 번째. 그럼 용도지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용도지역의 종류. 이번 시간에 살펴볼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용도지역의 종류에 관한 겁니다. 먼저 용도지역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진다? 4가지로 나눠집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머리자만 따서 도, 관, 농,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이렇게 도관농자. 이렇게 4서로 나눠진다. 이거는 우리 용어정이 끝난 무렵에 거기서 국토의 용도 구분이라는 게 있었고 국토를 용도에 따라 구분할 때 4가지로 나눠진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때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도시지역이라 한다 있었죠. 자, 두 번째 관리지역이란 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림지역도 아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아니면서 그것에 각각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거기를 관리지역이라 한다. 즉 일부 완충지대가 관리지역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농림지역이란 주로 어디다 지정한다 그랬죠? 농지법에서 나오는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서 나는 보전산지, 그런 데를 주로 농림지역으로 정하는데 왜 정하죠? 농림법을 진행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서 거기다 농림지역을 정한다. 마지막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었죠. 자수해 상생문,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상수원 생태계 문화재를 보전하고 수산자원은 보호 육상하기 위한 지역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 한다고 우리 국토의 용도 구분에서 용어 정의 끝난 무렵에 한번 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